안녕하십니까. 권영필 변호사입니다. 오늘도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. 사실 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서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는데, 이 판결 이후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을 했고, 결국 이 판결 때문에 사실 아파트 하자의 한 30%가 날라갔습니다.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, 여하튼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서 준공도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분양자의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하자 담보 책임은 특이하게 보유하거나 어쩌고저쩌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. 사업 승인 도면, 착공 도면이죠. 이는 이 착공 도면, 사업 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분양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, 그 기간 중에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, 설계 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 주체는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승인권자는 통보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점,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변경 도면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. 사용검사 이후 하자 보수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실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이 특별한 사정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분양계약 당시 사업 승인 도면이나 착공 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 내역과 시공 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또는 설명하거나 분양 안내서 등 분양 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하자가 발생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근데 물론 이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,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제 대기업에서는 준공도면을 약간 부실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, 준공도면에 나타나지 않은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표준 시방서 등을 고려해서 아파트 하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뭐 하자 판단에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,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. 여하튼 준공도면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